나 박경유, 가는 남자 붙잡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남자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여자 박경유. 한때 인기 많았던 저도 잊지 못한 한 녀석이 있는데 특히 그 밤 10시가 문제예요. 자니? 뭐해? 잘 지내? 그럴 때마다 저는요 늘 매몰차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3년 만에 제가 이 녀석은 도무지 뿌리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녀석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보실게요. 잘 가, 가지마, 행복 떠나지마. 외모 날렵하고 너무 아름다운 너무 잘생기고 힘도 세고 무지개 빛나는 날렵하고 힘도 세고 무지개 빛이 나는 아름다운 그 녀석. 그 녀석이 떠나지 않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평창으로 만나러 가볼게요. 해발 700m의 고원마을 평창군 진부면. 다시 돌아온 그 녀석을 3년 만에 만나기 위해서 찾은 곳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아유, 피디님, 제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은요. 저 원래 남자친구만, 이래서 헤어졌나? 혹시? 약속 시간에 맨날 늦었었거든. 갑자기 밀려오는 후회는 바로 잊고 옛 기억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옮겨 본격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일단은요, 굉장히 핸섬하고 잘생겼습니다. 저는 이 친구랑만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즐거워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 친구를 노리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아세요? 자, 요거 들고요. 네. 요렇게 다시 온길 돌아 나가서 오대천으로 가세요. 그리고 얼음장 밑에 무지무지 많아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45만 명 이상이 찾았던 곳 진부면 오대천. 이곳에 제가 그토록 그리던 그 녀석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서는데요. 제 남자친구 혹시 보셨어요? 굉장히 유연하고 빠릅니다. 나 좀 전에 잡았어요. 좀 전에 잡으셨어요? 예. 혹시 저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과연 이곳에 3년 만에 만나는 그 친구를 여러분들께 드디어 만났습니다. 친구야, 잘 있었니? 내가 보고 싶진 않았고 난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토록 기다린 그 친구가 바로 평창의 송어입니다. 보고 싶었던 친구를 찾아준 기인 덕분에 그리던 송어를 만나고 새 출발이 너무 좋지 않나요? 모처럼 안식구랑 같이 예, 3년 만에 개장한다고 그런 소식 듣고 인터넷 예약해가지고 네. 부지런히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니 진짜 이 오픈런이라는 말이 맞다니까요. 아니 실제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낚시터 같은 데가 있잖아요. 잘 잡히는 곳. 그렇죠, 있죠. 이 평창은 좀 어때요? 우선은 사이즈가 너무 좋아가지고 손맛 좋고 또 맛도 좋고 선생님, 제 남자친구 이렇게 함부로 막 드시면 안 돼요. 얘도 맛있는 거야. 선생님. 근데 맛있긴 하더라고. 그치? 진부의 젖줄 오대천에 물을 얼리고 눈을 뿌려가며 준비한 2023 평창 송어축제. 두꺼운 얼음에 구멍을 내서 2,000명을 수용할 낚시터를 만들었고 찬바람을 피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250동의 텐트도 손님 맞을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대표 축제로 자리한 송어축제. 각종 악재로 멈춘 지난 2년을 뒤로하고 3년 만에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좀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우리 저희 3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데요. 2년 동안 진부에 우리 평창의 상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다행히 올해는 날씨가 도와줘서 이미 얼음이 40cm를 넘어갔습니다. 네.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꽁꽁한 얼음 위에서 제대로 손맛 좀 보자고요. 자, 얼마나 잡으셨나요? 근데 송어축제 한다고 해서 왔더니 오전에만 많이 잡은 사람들은 많이 잡고 왔는데 지금 한 마리도 안 잡혀. 평창이지 평창 송어축제 와서 잘 잡힌다고 해서 왔더니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래, 이거 잡으신 거예요? 많이 잡았는데 한 10대 잡았는데 다 뱃속에 다 들어가 있어. 아니, 15마리를 잡았는데 벌써 다 드시고 남은 게 고작 한 마리? 한 마리
마리 가지고는 안 되죠. 욕심 많은 저에게 돌아온 송어는 한 마리로 부족하지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그를 만나기 위해 축제의 중심에서 이것을 외쳤습니다. 많이 잡으신 분! 송어 잡으신 분! 많이 잡으신 분 계세요! 요요요요요! 저기요! 콜사인이 왔습니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강태공들.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들을 위해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몇 마리 잡으셨는지만. 송어 많이 잡으신 분! 그쵸? 조용할 줄 알았어요. 리듬에 맞춰 낚시에 집중하는 이분. 파워가 물씬 느껴지는데 어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고 오셨나요? 아유, 선생님! 여기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아, 여기 네. 잘생긴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만나셨어요? 아직 못 만났어요. 근데 저분은 누구세요? 저분 남자친구.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뒤돌아서 가는데요? 아니, 송어로 바꿔주세요, 송어로. 멋진 송어로 바꿔주세요. 남친과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송어. 아니요? 잡혔어!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낚이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초보자분들 중에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여기 그래도 어쨌든 잡히든 안 잡히든 그냥 온 것만으로 기분 좋은 축제잖아요. 네, 와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얼음이랑 같이 노는 게 너무 재밌고, 네. 저는 낚시도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안 잡혀도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컵라면 먹을 생각에. 신나게 낚시를 즐기며 출출해졌다면 직접 잡은 송어를 바로 손질해 이렇게 직화구이로 즐길 수 있는데 식감이 최고인 송어회와 튀김, 덮밥, 가스 등 다양한 음식으로 변신하는 송어의 맛 중에서 저의 선택은 바로 송어구이. 잡는 맛도 끝내주지만 먹는 맛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송어의 맛입니다. 3년 만에 송어축제 이렇게 열려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려가지고 너무 기다렸는데 다시 하니까 너무 좋고요. 온난화 때문에 또 맞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3년 만에 열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야 네, 활기차고. 평창으로 몰려드는 겨울 여행객들. 4일간 벌써 5만 명의 인파가 찾았는데 한 달간 이어지는 송어축제에서 즐거운 겨울 추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보배죠, 보배. 이 진부의 보배. 겨울의 꽃. 일용할 양식을 주는 송어. 소홀한 즐거움이다. 왜요? 너무 기다려가지고. 송어는 돌아오라! 안녕히 들어가세요. 영희 씨는 안 가요? 3년 만에 만났는데 좀 모른 척하고 빨리 좀 가세요. 진짜 언제까지 찍으실 거예요? 아우 진짜 해가 다 떨어졌는데 계속 촬영하고 있어 정말 진짜. 핑크빛 색깔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것도 모자라서 향기로운 꽃향이 느껴지는 음료수. 달콤한 꿀로 만들었지만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이라는데요. 로맨틱 춘천과 어울리는 달콤 쌉싸름한 맛을 찾아가 봅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하얗게 쌓여있는 눈까지 핑크빛 음료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제작진.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역시나 싱싱한 잎들은 볼 수 없었는데요. 대신 향기와 빛깔을 가득 머금은 말린 꽃잎들이 가득합니다. 사장님, 네, 여기 그냥 농원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여기는 식용 장미 농장이에요. 식용으로 재배를 해서 음료도 만들고 그러는 농장이거든요. 이 향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장미. 오래전부터 식용 장미를 재배해 왔다는데요. 장미 와인, 화장품,
다양한 음료수까지 장미를 활용한 체험들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장미청을 오픈하면서 장미꽃 저희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또 색도 예쁘고 이게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음료인 것 같아서 요즘 인기가 좀 좋아요. 네, 재료가 장미꽃잎 5g, 설탕 250g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1대1로 이렇게 해갖고 말린 장미꽃잎으로 장미청을 만드는데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향기가 많이 올라오죠. 장미는 수분이 없잖아요. 근데 생화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이제 요즘은 건조입으로 하거든요. 수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설탕 시럽을 만들어서 붓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장미청을 활용해서 장미향이 가득한 음료수를 만들 수 있다는데요. 뭐 5면은 5대1 정도 희석해서 드시면 가장 맛있거든요. 그래서 탄산수가 5, 그다음에 장미, 청이. 식용장미 재배한 지는 20년 됐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식용 장미를 먹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장미 가지고 활용하는 음료나 뭐 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색깔과 향기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드부터 차, 라떼까지 입맛에 따라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장미꽃 음료를 먹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일단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피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장미 에이드의 맛이 궁금한 제작진.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게? 맛있습니다. 라떼도 한번 맛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장미를 누가 먹어 하고 드시는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또 우리 춘천에서도 예쁜 장미 음료를 사랑해 주시면 저는 열심히 농사 져서 여러분들께 맛보여 드리는 농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맛을 찾아간 곳, 춘천 서부시장의 한 골목인데요.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실내에 들어서니 달콤한 꿀 향기가 먼저 느껴집니다. 직접 양봉한 꿀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벌꿀주 미드를 만드는 양조장입니다. 부부가 함께 만드는 벌꿀주. 달콤한 꿀과 알코올과의 만남이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기원전 북유럽에서 처음 만들어진 역사 깊은 술입니다. 네, 벌꿀주는 이제 유럽에서는 미드라고 불리는 술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만드는 양조장이 많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한 술이에요. 벌꿀을 물에 희석을 시켜가지고 효모로 발효를 시킨 발효주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시면 벌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술이 잘 숙성되고 있는지 향으로, 맛으로 확인하는 사장님. 네, 이게 숙성 중인 술이 얼마나 잘 숙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이렇게 맛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디가 올라왔는지 꿀향이 진해졌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꿀벌을 양봉하는 청년 농부가 된 권수연 사장님. 벌통 2통으로 시작한 사업은 어느새 50개통을 관리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18년도에 우연히 봄내지에서 본 도시양봉 사업을 참여하게 돼서 벌 2통을 분양받았고 처음엔 집 옥상에서 키우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군수와 민원들 때문에 이제
시골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너무 무서웠지만 이제 벌들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재미도 느꼈고 이제 보람도 느끼게 되어서 제대로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노란 빛깔의 벌꿀주. 꿀이 들어가 있어 달콤할지, 그래도 술이니까 쌉싸름할지 맛이 궁금한데요. 일단 맛부터 봐야겠죠?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되게 맛있고 달달한 맛이 나네요. 미드는 만드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저도수부터 고도수까지 다양해가지고 이제 술 못 드시는 분들도 저도수로 이제 접하실 수 있고, 술을 또 잘 드시는 분들은 또 고도수로 접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당도도 이제 그 만드는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져서,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이제 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술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볍게 즐기기 좋은 정도의 술인데요. 더 많은 분들에게 벌꿀주 맛을 선보이기 위해서 시음회도 열었었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제 술은 각자의 취향이 정말 많이 반영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정말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생소해서 이제 너무 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맛있다는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에 관심이 많은 부부. 새로운 메뉴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춘천에서 생산되는 그 우수한 농산물들을 가지고 신메뉴를 좀 개발해 볼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미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셔서 이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향긋한 향기에 반하고 달콤한 맛에 반하고 지역에서 나는 재료들의 화려한 변신. 춘천의 맛과 향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지길 응원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삼척에 나와 있습니다. 제왕운기 한국사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그 제왕운기를 저술한 이승유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볼 텐데요. 걸으면서 나를 찾는 의미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도 진행됩니다.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이승유 선생이 걸었던 옛길을 걸으며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고 동안 이승유 선생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이승유 선생을 따라 나를 찾는 종교문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삼척 죽서루. 오늘 치유순례 여정에 함께할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오늘 어떤 프로그램 진행되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예, 오늘 죽서루에서 출발하면은 영경로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제왕기를 쓰신 이승유 선생님이 계셨던 천은사로 이동해서 명상을 하고 차담을 나눌 겁니다. 명상, 차담, 설명회까지 엄청 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네. 이런 프로그램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심신이 피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어떤 소통을 중시하고 마음에 두고 있던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상을 하고 종교 체험을 해서 해소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사 체험이 약간 좀 기대가 돼요. 왜요?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마사 어떤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오늘은 사마사가 아니라 천은사로 간답니다. 일단 천은사에 가기 전 영경묘에 먼저 도착했는데요. 도시를 떠나 잠시 숲속을 거닐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봅니다.
조선 태조의 5대조이자 목조의 어머니인 삼척이 씨의 무덤인 영경묘는 조선왕실 선대 능묘로서 중요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 영경묘가 이승유 선생과 관련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 예. 그 이승유 선생이 그 고려시대의 현재의 천은사 자리에서 10년간 이제 사마사에서 불경을 빌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1899년 중경 영경묘의 능찰로서 이제 지정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영경묘와도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나무를 잘 가꾼 거죠. 그래서 현재 황장목이 우거진 그런 좋은 숲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숲길 자체도 현재 이제 우리가 명상 순례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공간적인 어떤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삼척이 가진 문화유산인 영경묘를 천천히 둘러본 후 버스는 천은사로 향하는데요. 함께 걷는 이 길은 동안 이승유 선생이 걸었던 동안 옛길입니다. 이 소나무 숲 공기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천은사로 향하는 길목에서 상쾌한 소나무 숲의 공기도 느껴보는데요. 잠시 쉬어가며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동안 옛길을 걸어 드디어 삼척 천은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안 옛길을 걸어서 이곳 예, 예. 천은사까지 들어왔는데요. 예, 예.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승유 선생 어떤 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제왕운기를 쓰신 분이 이제 이승유 선생님이십니다. 제왕운기는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당군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례의 역사라든가 그 만주 쪽에서 전개된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역사의 공간 무대를 만주로까지 확실하게 인식한 분이 바로 이승유 선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충혈왕 때 그 개혁안을 올렸다가 결국은 이제 그 관직에 물러나서 삼척에 내려와서 이러한 간장사를 만들고 그 이러한 재원을 희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사찰에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좀 마음의 평화 또 소통과 화합 즉 이러한 종교적 심상이 바로 이제 이승유 선생으로 하여금 바로 간장사를 만들게 한 그런 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승유 선생의 생각을 현대에 좀 이렇게 우리가 배우자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걸 실천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승유 선생을 앞세워서 종교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고요하고 평온한 천년고찰 천은사에서 나를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에 들어간 다양한 참가자들. 각자 편안한 모습으로 싱잉볼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피로를 전부 내려놓는 시간. 이곳 천은사 뜻이 뭔가요? 하늘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그런 사찰이죠.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찰인데 황제, 고종 황제 은혜를 받은 사찰 이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아까 걸어오다 보니까 동안사라는 이름의 사찰도 있더라고요. 이승유 선생님이 사셨던 곳인가요? 동안사의 동안은 이승유 선생님의 이제 호가 동안이니까 이승유 선생님의 사당입니다. 사당이고 이승유 선생님이 이 천은사를 만드는 사실상 그 시작점이잖아요. 일단 이승유 선생님을 모시는 곳은 천은사에서 해야겠다 해서 10월 3일 날 개천절 날에 다리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10월 3일 날로 정한 이유는 당군기원의 연대를 만드신 분이 사실상 이승유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승유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10월 3일 날 동안사에서 다리를 지내고 있습니다. 명상이 끝난 후 천은사 다실에서 이어진 차담회. 맛있는 차와 떡을 나누며 천은사와 이승유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불상입니다. 또 이 천은사 아미테르 부처님을 이렇게 뜻깊은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유형문화재였는데
너무 좋았죠. 네, 참 좋았어요. 저도 힐링이 다 됐는데요. 어떠셨어요? 조용히 해서 좋고 또 온 가족들이 다 와서 좋고 또 어른들에서부터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좋았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어요. 네. 즐겁고 아주 행복했어요. 편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에게 정서적 치유와 더불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승유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본 의미 있는 오늘. 앞으로도 이승유 선생의 정신과 마음이 변함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새하얀 눈세상으로 변한 춘천의 겨울. 눈밭 위로 어둠이 내렸지만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힌 체육관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추위도 잊은 채 열정을 불태우며 땀 흘리는 이들. 비가 밖에는 눈이 오는데 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아니 더워서 그래 더웠어. 오늘 날씨 많이 걸릴 때? 오늘 날씨 많이 제일 맛있어요. 코트 위에서의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2023년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지적장애 농구단 밤비 위너스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12월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한국 휠체어 농구 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열렸습니다. 주말 내내 경기장을 찾아와서 큰 소리로 춘천팀을 응원해준 사람들. 바로 밤비 위너스의 선수들입니다. 자, 오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연기라 선수 거꾸로 됐다. 팀 이름은 이제 밤비 위너스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안 해봐가지고 그 지적농구 선수로 도대표로 뛰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을 때마다 꾸준히 나가가지고 이제 재밌게 농구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다른 팀들도 되게 많은데 저희가 그 중에 한 3번째 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운동을 저희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네, 이제 우승을 근데 아직 전국에서 해보질 못해가지고 네, 우승하려고도 계속 노력하고 좀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는 이들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찾아간 2022년 마지막 훈련 현장. 지적장애 농구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춘천의 밤비 위너스는 해마다 각종 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기 전에 몸을 풀려고 농구 팀원들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이 되게 멋진데. 체크해서 준 건데 이뻐가지고 계속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나갈 때 입은 거라서요. 성적도 좋았죠. 네, 3위 해가지고요. 저희가 또 애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감독님 코치님 덕분에 여기까지 3등을 한 거라서 네, 많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훈련에 앞서 뭔가를 준비하는 선생님들. 오늘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42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울산에서 했었죠? 네, 울산에서 했을 때 저희 몇 등 했죠? 상장이 왔어요, 상장이. 그래서 상장을 오늘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권이사 선수 앞으로 나오세요.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가 함께하는 밤비 위너스. 2022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있는 이들이 새해에는 보다 특별한 시합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창단한 지적발달장애인 농구팀이고요. 특별히 그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노동조합회 발달장애인 전국 그 발달장애인 농구 리그가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고요. 이 선수들이 대회를 계속 참여하면서 여러 진짜 많은 경기를 치를 텐데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선수들이 나가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즐겁게 성과들을 이룰 수 있는 게 저희 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습은 기본부터 탄탄히 패스와 레이업부터 시작합니다.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잘하는 건 레이브이고요. 못하는 건 덩크입니다. 기대한 건 없습니다. 기대하는 거 없어요? 네. 석현아, 박자 놓치지 말고 드리블 없어 지금. 그냥 뜨면 돼 그냥. 선수 특성에 맞춰 보다 꼼꼼히 지도하는 장효근 코치님. 좀 반복을 좀 많이 해야죠. 반복을 많이 해야 되고 알려줄 때 어려운 것보다는 최대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면서 어려운 동작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지도가 이제 좀 필요하죠. 왜냐면 일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도를 하면 이게 잘 알아듣거나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들은 바로바로 가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좀 장애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들이 좀 나거든요. 꾸준한 노력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많은 것들을 배우며 선수들은 농구로 꿈을 꿉니다. 중학생 때부터 오랜 시간 활약하고 있는 세 선수를 소개합니다. 밤비 유너스에 들어온 지가 거의 제가 제일 연장자이기도 할 텐데요. 10년은 일단 넘은 것 같고 가장 기억이 남는 거는 저희 선수들이 땀 흘리고 노력해서 대회 나가가지고 메달 따는 게 가장 그게 큰 자기 이제 기억 속에 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메달을 이제 딴다는 게 어차피 이제 그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도 대회 가는 것도 큰 기억이 남는데 특히 올해 학생체전 때가 좀 기억이 남긴 하는데 너무 아쉬웠죠.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이것도 지는 경험이기도 하니까 뭐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체전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2등으로 뭐 함께 농구 같이 해주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했던 대회 기억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원주를 7년 동안 못 이겼었어요. 7년 동안 못 이겼는데 올해 이제 동생들도 많이 올라오고 형들도 이제 실력 좋은 형들도 이제 많이 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실력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7년 만에 원주를 이겨서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점차 농구를 하다 보니까 성격도 조금 바뀌고 게을러졌던 인생도 많이 이제 열심히 하려는 이제 성격으로 바뀌니까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밤비 위너스 팀이라는 밤비 위너스를 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저희한테 되게 좋은 그 케이스고 되게 좋은 기회가 온 게 뭐냐면 운동을 하면서 직장을 잡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저희한테는. 근데 그거를 이제 밤비 위너스로 들어와서 밤비 위너스 소속으로 이제 운 좋게도 그거를 이제 5 친구가 이제 이룰 수 있었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한 5개월 동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구라는 게 어찌다 보면은 인생에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살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저도 엄청 이 농구라는 종목에 너무 보람을 느끼고 책임감 있게 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동생들이나 모든 이제 친구들 보면은 엄청 뿌듯해하고 보람차게 생각을 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뭐 장애인도 농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형들이랑 같이 하니까 뭔가 재밌고 몰랐던 기술이랑 자질을 알려주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러지도 않았어요, 얘네. 아니야, 이거 가식. 가시게 맨날. 아, 예. 아니, 미락이 형이 알려주는 거 맞는데 저는 애들한테 딱히 뭐 알려주는 게 그런 게 없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형님도 가서 쉬세요. 하는 대로 해. 그래. 안녕. 빨리 가. 2023년 더 큰 도전과 도약을 앞둔 담비 위너스. 혹시 지적장애 농구라는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다면 올해는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내년에 저희 밤비너스 선수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시작되는 SK 하이닉스에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준비 잘 해가지고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짜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차려입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저희 두 손을 보태서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작진이 앞치마를 입고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왔긴 했는데 오늘 뭐 하려나? 뭐 설거지 시키려나? 참. 하지만 여러분, 뭐든 시켜만 주세요. 저 호준이 아닙니까? 다 잘해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호언장담 전호준 리포터만 믿고 어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과연 오늘 어떤 봉사가 주어질지 기대해주세요. 아니 오늘 일 도와주러 오라 그래서 저렇게 앞치마까지 딱 입고 왔거든요. 오늘 뭐 하면 되나요? 오늘 사랑의 밥차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밥차? 네. 그럼 제가 지금 밥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반찬도 하시고. 반찬도 하고? 지금 취사장으로 가시면 돼요, 바로. 아하. 오늘 호준씨 손맛 좀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왠지 불안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호준이가 왔습니다. 왜 오셨대? 아니 오늘 뭐 도울 일이 많다고 그래서 왔는데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뭘 잘하시는데? 오늘 할 게 많아요. 진짜요? 네. 뭘 해야 돼요, 근데? 오뎅 썰어요. 요리를 한다? 그럼 요리해야죠. 오늘. 그렇구나. 요리 도우러 오신 거 아니야? 전혀 모르고 오긴 했어. 그래서 앞치마를 입고 오라 그랬구나. 오늘 요리하러 오셨으면 요리하셔야지.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어머니 우리 요리를 해서 이거 누가 드시는 거예요? 저기 무료급식소 어른들 점심 못 드시잖아요. 거기 해드리는 거지. 지금부터 서둘러야 점심시간 전에 준비가 끝나는 상황. 미리 와서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 틈에 끼어 얼떨결에 반찬을 만드는 막내 호준씨. 고참지 시대로 어묵썰기부터 시작한 막내. 헌데 곧잘 하는데요? 직업을? 거리가 많으십니다. 할 일이 많네요. 주변해야 되네. 눈치껏 요령껏 알아서 척척. 불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식사 준비는 일사천리 잘 돌아갑니다. 이거면 되겠어요? 저희 남대천으로 나갑니다. 남대천에 가셔서 그 노숙자들하고 소외된 이웃들,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무료로 저희가 음식을 마련해서 배식을 해드립니다. 현장에서. 아니 그럼 오늘은 몇 인분 지금 하나요 이게? 저희가 오늘은 70인분 정도 예상하고 평균적으로 화요일, 목요일은 좀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어요? 네네. 그럼 또 매일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도 사실은 네네. 메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메뉴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네네. 메뉴 고민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메뉴 선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저희가 어르신들이 댁에서 안 드시고 좀 특별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를 선정하되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다 네, 맞습니다. 짜시는구나. 네네. 야, 근데 구성이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메뉴는 누구나 좋아하는 갈치조림. 눈빛만 봐도 손발이 척척 맞는 봉사자들. 단 하나, 대파와 양파가 애를 먹입니다. 아유, 어머니 너무 행복해 보이셔. 아니, 다른 것보다 오늘 봉사 몇 번째로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네. 아니, 처음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이렇게 사랑의 손길로 사람들이 락작지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까 제가 감자를 깠거든요. 양파랑 대파를. 근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신 남자분이 봉사자님이 이거는 따뜻한 눈물이라고. 저더러. 이야, 최고의 멘트다. 아니 그런데 눈에 띄는 이분 묵묵히 그릇을 정리하고 계신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아니, 여기 우리 어머님 봉사자들만 계신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님 봉사자도 계셨어요. 네. 아니, 봉사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1년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강릉에 봉사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자원봉사 단체도 한 500개나 돼요. 봉사자들 참 많습니다. 이 봉사자들 덕분에 우리 강릉 사회가 따뜻해지는 거죠. 네. 어려운 이웃이 저는 해가 비치지 않는 그런 그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복지가 해결을 다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 순기능 역할을 하는 거죠, 봉사가. 그걸 내가 해야겠다. 그렇죠. 내가 사는 동네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환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30년 넘게 한결같이 이웃의 한 끼밥을 차려주는 그 마음이 고맙기만 합니다. 그러니 호준 씨도 좀 더 분발해 볼까요? 베테랑 셰프들의 지시에 맞춰 거들다 보니 어느새 그럴듯한 비주얼의 갈치조림이 푸짐하게 마련됩니다. 야, 군침 돈다. 군침 돌아. 양파 더 썰어요. 계량 숲은 하나 없어도 눈대중과 야무진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맛깔난 갈치조림. 대장님. 네. 이게 대장님 덕분에 일이 아주 일사천리예요, 일사천리. 안 그러면 안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네. 아니, 해보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좋죠. 어르신들 낮으로 점심 못 드시는데 따뜻한 밥 해드리는 게 우리가 더 행복해요. 드시는 분들보다. 너무 좋아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씨가 너무 좋으시다. 한번 오늘 가보셔요. 네.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10년을 넘게 하셨으니까 혹시 이런 분은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다, 뭐 이런 분이 있었을까요? 매일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들 어디 아픈가 돌아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죠. 어느새 70인분 점심 준비가 모두 끝나고 언제쯤 오려나 기다리는 배고픈 우리 이웃을 위해 달려가야겠죠? 호준 씨 손맛 들어간 반찬도 나르고요. 밥차는 달릴 준비 완료. 차 어디 있어? 자, 이제 음식도 다 만들었고 차에도 다 실었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식사를 기다리시는 어르신이 계신 버드나무 쉼터로 갑니다. 저 남대천. 맞습니다. 남대천 쉼터로 가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가서 이제 맛있게 음식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화이팅하고 출발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 속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끼밥이 그리운 주변 노숙하는 분들이나 홀몸 어르신들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한 끼를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담아 직접 두 손에 전달해드립니다. 정도 듬뿍 얹어서 말이죠. 화기애애 즐거운 분위기 속에 따뜻한 밥은 그야말로 꿀맛. 어묵도 더 드릴까요? 어묵도 더 드려요? 예. 여기 어묵. 안 받으신 분 언니 오빠들
안 받으신 분. 입김이 절로 나오는 혹한의 추위지만 현장은 후끈한 봄처럼 정이 넘치고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몇 분 정도 오셨나요, 지금? 지금 저희가 한 60분 정도 오셨습니다. 60명 정도 오셨구나. 네. 그럼 음식이 또 부족하고 그러진 않겠네요. 부족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져온 음식이 한 100분 정도 가져왔는데 날씨가 좋거나 그러면 거의 한 8, 90, 100까지 오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좀 춥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덜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뭐 문제점 같은 건 없었나요? 한 가지 예로상 문제점은 뭐냐면 저희는 좋은 마음에서 드리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드시고 가시는 게 원래 원칙이고 목적인데 간혹 저희 모르게 음식을 싸가셔가지고 며칠 뒤에 드셔서 병이 나시고 탈이 나시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나마 겨울은 덜한데 여름에는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애로사항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드시다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셨다가 행여 탈이라도 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맛있나 봐요. 잔반이 거의 없습니다. 보세요. 야, 제가 기분 다 좋네요. 맛있게 드시고 내놓은 빈 접시를 보면 오전 내내 동동거리며 분주히 움직인 보람이 느껴집니다. 이 맛에 봉사하러 집을 나서는 거죠. 네. 오늘도 사랑의 밥찬 대성공! 따뜻한 한 해 보내세요.